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서버 문제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부가세 결제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인하고 개인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좀 하도록 해놓은 내용인데요. 하나 어떻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양이 좀 많아서 이익이 나는 회사들만 입력을 하도록 제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뭐 다 하는 거는 다 하는 거는 또 좀 약간 직원들 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수인계 자료로 쓰려고 이거를 제가 했는데, 직원들이 요거를 입력하는 거가 조금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이익 나는 회사는 계속해서 관리하기는 되게 좋아요. 아직 뭐 예? 그러니까 사장님 거래처들이 다 좋아서 그런 거고, 이익 안 나는 회사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업체들 정도로 해서 된 거잖아요. 관리 그렇죠. 우리가 주로 관리하러 해서 부가세 끝나고 사실 개인들까지 보고를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끝나고 보고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보면 이제 매출하고 원가하고 임대료, 기타 경비, 세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된 내용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월 급여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요거는 이제 일일이 하는 건 아니고, 요 양식 추가만 하나만 누르면 바로 이게 2023년 2기 확정으로 해서 새로 생깁니다.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데이터 업데이트만 하면은 뒤에 보고서들이 쭉 다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파란색만 쓰면 되니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새로 된 거에 대한 요거만 쓰면 되니까 부가세 신고하면서 입력하면 처음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를 그래서 요거는 엑셀이기 때문에 좀 자유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삭제해 버리면 그대로 또 이제 그냥 원래대로 됩니다. 원래대로. 그죠? 예. 그래서 양식 추가하고 양식 추가하고 없애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2022년 1기부터 해놓고 쭉 하면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되는 양식으로 하면은 한 2년치 저장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저희도 만들었으니까. 2년치 저장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매출 분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 추이가, 여기가 좀 매출이 좀 많이 줄었죠. 그죠? 매출이 좀 많이 줄고,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섹터를 해가지고 2022년이나 2023년만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직 뭐 4분기까지는 안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요 정도까지만 보이게 하면은 연도별로 쭉 이렇게 매출이 보여지도록 해서 이거 그냥 바로 출력하면 A4 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요거 전체가 다 걸려 있어서 그런데, 우리 2기 예정까지 신고를 했으니까 2기 예정을 누르면 요 2기 예정에 대한 매출액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도 동일 기수 대비해서 우리가 매출이 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 전년도 동일 기수 대비한 거는, 이게 지금 여기도 보세요. 7, 8, 9월이잖아요. 지금 그죠? 7, 8, 9월이 연중 매출이 가장 적은 해야, 여기들 보면은. 그래서 이 4억 7,900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그 전년도 동일 기수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금액까지 똑같네. 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매출액이 이제 그 우리 음식 숙박업으로 같이 업종 분류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국세 통계 자료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사실은 이 안에 국세 통계 자료가 그 외식업, 뭐 건설업 해가지고 우리 업종을 코드를 여기 그 부가세 분석에서 요 코드를 넣으면 업종 코드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업종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평균 매출액, 평균 인건 비율, 평균 뭐 그런 비율들이랑 금액들을 저희가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가율이 우리가 여기 국세통계연부보다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비율 분석으로 아래는 좀 해놨고요. 요건 위에 것만 매출액은 금액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데는 좀 어때요? 이런 질문. 그런 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다 어렵대요. 이런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대답밖에 못 하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거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런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오십시오. 예, 예. 예, 예. 커피 한 잔? 나도 커피 한 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원가율이라든가 임대료 비율이라든가 인건비, 사실 이걸 우리가 보고서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요거만 작성해 놓으면은 바로바로 나오니까 너무 그 직원들한테 설득하기는 좋죠. 안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줄래? 아니면 요거만 작성을 할래? 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직원들이 또 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분석이 나왔으니까 이제 매입 쪽에서도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개념의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대비 총 비용이라든가 원가율이라든가 임대료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 사용은 아마 지금 카드 사용은 제가 쓰지 말라고 해놔가지고 요 카드 사용 부분을 직원들이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드 공제 매입, 불공제 매입이 이게 금액도 크지가 않고 좀 약간 직원들이 이거를 발라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렉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지울까 생각. 어디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예, 맞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가면 사실 예상 손익 뽑아내는 데는 우리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직원들이 좀 렉이 걸리는 부분이라 요거를 좀 제가 삭제를 하고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함부로 또 카드 공제 전체는 파악되잖아요. 불공제가 좀 힘들지. 발라내. 카드 사용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공제 메인만 그럼 넣든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예. 아는 사람 안 넣어도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저기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신용카드 세액 공제가 1,000만 원씩이나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약국이나 수의사 이런 같은 경우는 불공제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손익을 하려면 그게 있긴 있어야죠. 근데 그렇죠. 근데 직원들이 요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제 제가 또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카드 부분하고 인건비가 좀 렉이 걸려요. 인건비가 이제 또 따로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해놓는 이유가 중요한 게 지금 인건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이게 이렇게 많아지면 이렇게 월별로 많아지면은 이게 2022년, 2023년 해가지고 이렇게 월별로 많아지면은 직원들이 요거 처음에는 좀 입력하기가 좀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거를 하면은 인원하고 월말 기준으로 인원하고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된다 안 된다. 요게 지금 데이터가 좀 덜 들어가서 요게 지금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직원별로 정규직하고 프리랜서 인원이 나오기도 하고, 요게 이제 그 4월, 요 데이터가 똑같아갖고 변하지가 않는구나,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정규직하고 프리랜서에 대한 비용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해놨어요. 이제 인건비 쪽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대표의 급여, 크게는 대표의 급여, 두 번째는 이제 정규직 급여, 그 다음에 사업 일용직 급여를 이렇게 그 분기별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그죠? 법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그 3개씩 입력을 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법인 같은데, 외식업 같은 데는 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4명을 395만 원을 신고를 하잖아요. 내꺼, 땡큐. 4명을 395만 원을 신고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진짜 알바 쓰는 거거든요. 그죠? 100만 원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줄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줄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4명이 한 1,600을 쓴다. 그러면은 1인당 한 400씩이니까 사실은 걔네들은 정규직으로 보내도 좋거든요. 그럼 정규직으로 보내면 정규직에 대한 세액공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인건비 신고 하는지 뭐 이런 거 체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체크를 하시면 조금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요걸 만들고, 인건비 분석에 대한 게 표로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인원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분석돼 있는 일용직도 나오나요? 여기 프리랜서식으로 나와요. 일용직 프리랜서. 예. 그게 어디 아까 그 표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가세 분석에 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요 매출 분석 나오고 매입 분석 나오고 인건비 분석이 있는데, 요 인건비 분석에서 요게 이제 정규직에 대한 총 금액 추이, 그 다음에 프리랜서에 대한 총 금액 추이, 그 다음에 최근 월별로 인건비 구성이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이제 직원 인건비가 그래도 정규직이 이렇게 그 프리랜서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온 그런 달도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요거를 인원을 좀 줄여서 정규직으로 하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요렇게 현재 예상 세액공제 내용은 0.5명이 증가해서 한 4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예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850만 원, 지방은 950만 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요거는 1,450만 원을 3년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지원해준다 하면은 대표님들이 여기서 눈이 번쩍 띄어요. 근데 평소에 이 인건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체크해주는 우리가 뭐 그 도구가 없어. 이런 거라도 있으면 가서 얘기해주면서 그 이익 많이 나는 데는 이것만 좀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익에서 세금 줄어드는 게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정규직으로 막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뭐 친척들 데려다가 이름을 좀 넣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자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요 페이지가 사실은 얘기하면서 되게 좀 대표님들이 우리가 이런 걸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세액공제 못 받고 있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 내용하고, 그래서 예상 이익이 지금 우리가 1기, 2기, 3기 이렇게 나오면은 1기, 2기 예정, 2기 확정 나오면 2기 확정은 예상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평균 금액을 적용을 해서 4분의 1로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걸로 해서 예상 금액하고 예상 이익이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누진공제하고 예상세액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가세 신고서만으로 조금 여기까지 예상 이익까지 좀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내용을 담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대표님이랑 1시간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 얘기 가지고.
이제 다른 데 회사는 어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 요 페이지에서 부가세 분석 입력 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그 공제 감면 적용되는 거를 요거를 이제 세액공제 감면 컨설팅 성과 배분 세액공제 요거를 5로 체크를 하고 모든 것들이 체크가 끝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이거 입력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업데이트를 꼭 눌러.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를 안 누르면 그렇죠.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데이터 업데이트에다가 예. 그 네모장 같이 나타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좀 양식 추가 후에는 여기다가 써도 되죠. 양식 추가 후에는 내용 업데이트 예. 업데이트를 양식 추가가 아니라 내용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다 한 칸을 늘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쓰면은 이게 늘어나면서 옆으로 밀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써야 되는데 13을 좀 늘려가지고 밑에서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늘려서. 페이지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칼럼을. 내용 추가. 데이터 업데이트 할 것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용 추가 변경 시 데이터 할 것 정도. 그렇게 할까요? 놔둬도 돼요. 아니, 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것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예. 말투가 막 명령하는 쪽을 요즘 싫어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게 우리 부가세 관리하는 양식이고요. 필요하면 네. 직접 해도 되겠어. 예? 이렇게 필요한 업체들은 내가 직접 해도 되겠어. 그냥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이게 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기장 상황하고 조정료 미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수 있는 거래처들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걸 나중에 이게 데이터가 돼가지고 통합으로 이게 그 엑셀 파일들만 모아갖고 불러오면은 이걸 가지고 파워 BI나 이런 걸로 통합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있으면 이제 요런 이제 사업장 관련한 내용, 뭐 담당자 특성, 뭐 기장료 특성 이렇게 제가 칸을 10개를 해놨는데 사실은 요 내용으로 여기다 그냥 쭉 상관없이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좀 써놓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뭐 담당자가 뭐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여기다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여기 조연주 과장, 그죠? 여기서 이제 뭐 담당자랑 재밌어요. 이게 부가세 신고 올라올 때마다 요거를 저희 직원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 맞춤으로 해갖고 인쇄를 해서 앞에다가 껴서 부가세 신고를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은 한눈에 딱 들어와요. 이쪽에 보이나? 출력하면 되겠죠. 예. 이게 몇 년 거죠, 저거? 이게 지금 2022-23년도입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각자의 또 엑셀 또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저런 양식이 있는데 각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저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이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쓰면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요거 말씀드리고 하시는 거는 뭐 중요한 거래처들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게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네. 우리 전 지점 거도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이 될 수가 있나?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광주, 예, 서울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럼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은 뭐 각자 거래처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눈에 직원별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거는 파워 BI로도 안 하고 그냥 그 엑셀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파워 BI로 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파워 BI라는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야? 예, 그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건데 이제 모든 이제 보고서 양식들이 파워 BI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거는 최세무사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거를 이제 통합을 한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전 지점 거를 만약에 통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사무실을 선택해서 할 수 있죠. 저 엑셀을 그러면은 예. 이제 뭐 공용으로 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너무 좀 그 헤비해요. 제가 개별적으로 부가세 그 신고를 하는 거를 그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좀 헤비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2022년도까지 이걸 썼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별로 이 데이터 분석을 그냥 그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이렇게 한 번에 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담당, 법인, 개인 구분하고 상호 쓰고 재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업종 코드, 기장료, 조정료, 기장미수, 조정미수 이게 한눈에 그냥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칼럼이 여기에 우리가 2022년 뭐 예정 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청담 본사 뭐 강남 지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만 칼럼을 좀 몇 개 추가하면 그러면 우리 전체 다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파워 BI 프로그램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면 쓰거든요. 아까 연동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연동되는 거예요. 아까 요 데이터 입력을 직원별로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회사별로 한눈에 소장님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직원 뭐 이렇게 그 직원별로 우리 박은영 직원이 하는 종전가하고는 연동 안 되죠. 종전은 따로 입력해야 되죠. 아까 우리 처음에 부가가치세하고는 아직은 요거를 연동하게끔 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연동이면 참 좋은데. 그러면 한 번만 입력하면 되잖아. 근데 그래서 두 번 작업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도 보고서를 만들게끔 나오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파워 BI를 통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하면 직원들은 한눈에 들어오고 한눈에 하니까 되게 또 오히려 편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로 했었는데 이게 그 우리 그 파워 쿼리 같은 그거 데이터 SQL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는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만 적용을 하면 전체 데이터가 그 다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갔지? 여기다. 첫 번째가 보기는 좋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요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면은 그 방식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처럼 데이터를 뭐 어떻게 되든 그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은 첫 번째 게 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직원들이 다 그걸 입력하기가 좀 힘들어 하면은 막 또 우리가 막 시키기가 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지. 반발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요거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엑셀을 직원별로 돼 있는 거를 우리 그 이제 또 지점별로
직원이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모아서 지점 거를 몇 개를 모으면은 우리가 통합 데이터를 나스나 아니면 외장 우리가 뭐 외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올려주기만 하면 요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점별로. 일단 지금 우리가 예. 부가가치세 아까 그거 입력을 쭉 하면 예. 그러면 저기 최세무사에서 예. 하는 아까 그 대시보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쭉 그게 우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거는 파일만으로도 되니까 그거는 이런 대시보드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파일만으로 다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번 이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뭐 바쁠 때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매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는 만들 수 있는데 직원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아까 이런 부가세 테이블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요런 테이블을 그냥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어떤 게 더 쉬우냐에 따라서 요런 데이터를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업이익 순위도 나오고요. 거래처별로 법인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법인별로 영업이익 순위 나오는 데만 담당자 가지고 우리 담당자랑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데들 법인 어떤 컨설팅 해줄래? 라고 하면 고용중대 세액공제나 성과봉유 세액공제나 기업가치평가나 영업권 법인전환 개인 같은 경우에 사내 근로복지금 뭐 세무검진 이런 거 제안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가지고 여기 상위 잘하는 20개 업체만 방문하면요 10개 업체 20개 업체만 방문하면 잘하는 데들이 원래 자꾸 세무사들이 가줘야 물어봐요. 여기 이 대표한테 에나우스 대표한테 세무 뭐 써? 이렇게 물어봐요. 손실난 거래처 대표한테 세무 어디 쓰느냐 절대 안 물어봐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자꾸 방문을 해줘야 우리가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장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관리가 이제 회사가 많아지면 좀 어려우니까 이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 순위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회사 어렵고 힘들면은 이렇게 영업 손실도 이렇게 손실이 많은 데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가지급금 많은 데들도 가지급금 가수금 많은 데들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가지급금 우리가 좀 평소에 컨설팅 해줘야 되는 데인데 어느 업체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이걸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재무상태표나 이거를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렉이잖아요. 업체별로 그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해? 한눈에 대시보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딱 가지급금까지 딱 나오니까 그래서 거래처 수익성 분석이 어느 거래처가 우리한테 기장료랑 조정료를 제일 많이 연수익을 많이 주는지 이런 데들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은지 그래서 이런 데 한 번 더 찾아가고 보고서 한 번 더 보내주고 더 관심 걸어주고 전화해주고 그러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세무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그래도 좀 떳떳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게. 근데 이제 거래처 하나하나 저는 첫 번째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데 가가지고 나온 것까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칼럼을 덜어서. 아까 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제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거 흐름을 보면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서 그런 분석 툴이 나오도록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파워 BI로 하는 게 좋을지. 근데 또 파워 BI는 또 개별적으로 또 구입을 하셔서 써야 돼요. 이게 그냥 엑셀처럼 그냥 자동으로 뭐 이렇게 우리 다 깔려 있잖아요. 엑셀은 그죠? 근데 파워 BI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또 엑셀하고 이게 별도로. 지금 종이로 출력해서 가져가서 보여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막 누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이거를 엑셀을 이제 가져가서 보여줄 수 있는 엑셀로 하면은 가면서 누르면서 이제 몇 월 달에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죠. 예, 파워 BI 같은 거 있으면 좋죠. 그래서 대시보드 가지고 이제 우리 거래처만 가지고 이렇게 타기업 비교 분석 이렇게 해서 이거 연도별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죠. 김은지 거의 명가 아까
드림포레스트 주식회사 보면은 여기 2022년 7월, 9월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이제 분기별로 이거 월 단위로 했는데 제가 부가세 신고 단위로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력을 하게끔 하면 아까 예. 저게 타기업 분석이 저게 업종이 다른데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 업종을 지금 같은 업종입니다. 예, 같은 업종이고 그 사업자 번호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업종 코드가 있거든요. 이 업종 코드 앞에 두 자리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앞에 거 두 자리 가지고 그 묶여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 안에 프로그래밍이 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 생각인데 예. 첫 번째는 좋았잖아요. 원가 분석도 나오고 고용이 뭐 심하진 않겠지만 수위도 나오고 그리고 어필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들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좀 직원들한테 부가세 신고 끝나고 한 번씩 근데 여기 앞에는 안 적어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앞에는 그냥 다 적힌 거라서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되고 여기 매출액, 원가, 인건비, 임대료, 경비, 영업이익. 두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 해야 돼요. 아까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입력은 근데 이제 가로로 늘려갖고 이게 데이터 분석하기는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직원별로 해놓으면, 근데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같은 분석이 이제 지점별로 본점뿐만 아니라 우리 통합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가로랑 이제 세로 때문에 네. 어차피 내용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워 쿼리를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입력은 우리는 그게 더 직관적이고 좋은데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데 그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좋긴 좋아요. 저쪽에다가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고. 입력을 하면 매출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도 매출이 있으니까 매출을 두 번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시트 진행하고 되는데 네? 예. 시트를 진행해가지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다 바꾸기 그럼 이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사 끝나면 예, 예. 어떤 분석할 때 예.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예, 예. 그런 상황을 입력하면 예, 세계 예. 계산까지 전부 예, 짤수 예, 있거든요. 예,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처럼 그래야 되지. 왜냐면 낯설려는 조사 끝나면 항상 세액을 얘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약간의 협상감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맞아요. 조사를 해놓으면 몇 시간 처음에 걸리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고치면 나머지 세액까지 다 바뀌게. 그게 아주 단순한 엑셀. 어차피 뭐 엑셀을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하시니까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개선을 이렇게 해보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또 모형사 얘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의 특성이 많긴 그거를 제가 한 2년 정도를 해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직원들이 바로바로 해요. 이거는 좀 부담이 덜한 거야. 그러니까 직원 부담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직원들이 그냥 바로바로 그 신고 끝나면 이거 가지고 회의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제가 요거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거든요. 전에도 이렇게 이익 같은 거 가지고 손실 같은 거 가지고. 근데 아까처럼 처음 파일을 그렇게 바꿨을 때는 그 거래처 들고 가기 위한 보고서로는 좋아. 근데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직원들이. 다 해놔라 그러면은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뭐 이러고 이게 양이 많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나 보더라고요. 나는 이제 많이 하다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까 거는 그냥 그 보고서 가져가려면 그렇게 그 이익 나는 데들만 그 특별한 보고서를 좀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원들이 하고 만약에 저희가 거래처에 보고로 나갈 때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어. 나중에 그런 기능을 좀 추가를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만 입력을 해놓으면. 요거는 보고서는 아까 그 부가세 파일을 우리가 입력을 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 몇 개 안 되니까
네. 나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인건비를 좀 더 넣어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좀 세분화시켜서 그걸로 그 아까 같은 보고서가 좀 나오게끔 하면 그러면 그 직원들도 좀 부담이 좀 덜하고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 된 파일이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가세 파일이 그나마 좀 그 어디 갔어? 그래서 어떻게 예. 다음에 최종화 만들 거죠? 예. 요거는 먼저 드리고 요 관리 파일은 한번 그래서 우리가 매달 모여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저만 고민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잘 쓸 건데 우리 같이 써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파일을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그 세무사님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맞아요. 요거는 이제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누적적으로 계속되면은 사실 이것도 그 직원별로 그 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직원이 지금은 김은지가 했지만 그 다음 신고는 또 뭐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김은영이, 박은영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담당이 누가 신고를 했어서 어떻게 누가 실수를 했는지까지도 이력 관리는 되게끔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좋고 직원들 좀 바뀌고 그럴 때. 근데 이거를 다 모든 거래처를 다 이걸 해라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우리 그 이익 나는 거래처만 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자라고 하면 아마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걸 병행해서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방문 드려야 될 그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 보고서를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직원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를 달라고 하면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가지고 우리가 가서 설명하면서 이제 위하고는 또 노트북으로 되니까 그거 열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항상. 정제된 보고서가 없으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거를 하나 뽑아서 이익 나는 회사들은 세무검진 하나 이렇게 계약서 그 우리 책자 그거 하나 껴가지고 가면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그 시간이 안 될까요? 아니 우리가 시간 낼 필요는 없죠. 이거 직원들이 입력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거 여기까지 촬영하고요.